이번 시간에는 전자식 필름 카메라의 필름 장전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필름을 어떻게 장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식 바디에 필름을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전자식 카메라, 그러니까 이 필름 카메라의 전자식 바디는 이 뒷뚜껑이 열리는 것 빼고는 전면에서 보면은 그 디지털 카메라하고 거의 동일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방법이나 모든 게 디지털 카메라 바디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아요. 틀린 거라고 하면은 요 필름의 그 카메라의 뒷부분이 열려서 필름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만 틀리지, 나머지는 그 디지털 카메라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전자식 카메라의 뒷부분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와인드 레버도 없고 와인드 레버도 없고 그냥 셔터 버튼만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파인더죠. 요게 펜타프리즘이고 이게 파인더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어떤 카메라에나 다 달려있는 시력 보정 다이얼도 달려있고, 옛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급 카메라 아닌, 전자식 바디가 고급 카메라 바디가 아닌 경우에는 이 시력 보정 다이얼이 달려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보통 카메라에는 시력 보정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게 다 일반화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필름 카메라에서 봤듯이 여기 이제 매거진 실이죠. 필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리더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식 카메라와 같이 그 스폴이 없습니다. 실패 모양의 홈이 있는 스폴이 없어요.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차이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부분, 요게 지금 금속같이 보이는 금같이 보이는 요 반짝거리는 요게 접점입니다. 이 필름의 그 매거진하고 이렇게 접촉됐을 때 그 매거진에 담겨져 있는 필름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전기 접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필름 카메라의 매거진이라고 좀 틀린 점이죠. 필름 카메라에는 기계식 카메라에는 이게 없죠.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똑같고 셔터 같은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기계식 카메라의 바디 밑에 보면 리와인드 버튼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필름을 다 찍으면 그걸 눌러주고 리와인드 레버를 돌려줘야 필름을 되감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리와인드 버튼이 필름 바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버튼이 그겁니다. 이 버튼, 여기 지금 필름 대감기에 심볼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필름이 대감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감기는 거죠. 기계식 카메라처럼 이렇게 리와인드 레버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눌러주면 대감기게 돼 있고, 또 요게 이제 DX 코드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따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건데, DX 코드 접점에 그 매거진에 들어있는 필름의 기본적인 성격, 기본적인 정보가 매거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카메라 오토 센싱 바 코드라는데 필름의 기본적인 정보가 달려 있어서, 만약에 24카트짜리다 그러면 24카트 다 찍으면 자동으로 리와인드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대감기가 되는 거예요. 24카트가 딱 찍으면 자동으로 필름이 대감겨서 그 매거진으로 다시 필름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뺀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땐 요 버튼을 눌러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필름을 어떻게 장착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필름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리더 스폴에다가 필름 리더를 먼저 꽂고 땡겨서 매거진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먼저 스폴에 끼고 뒤로 빼주는 작업이었지만, 이 전자식 바디에서는 거꾸로 그냥 매거진 삽입실에 매거진부터 놓고 리더를 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매거진을 먼저 집어넣고 리더를 땡겨서 이렇게 땡겨 가지고 스폴 위에다가 얹혀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서 스폴 위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제대로만 얹혀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카메라 뚜껑을 닫아주면은 자동으로 카운트 1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처럼
기계식 카메라처럼 필름을 잘못 꽂고 뭐 스폴에 끼고 와인드 레버를 돌려고 리와인드 레버가 따라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매거진 삽입실에 매거진을 놓고 리더 부분을 당겨서 스폴에 올려놓고 카메라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윙하고 카운트 1까지 가서 셋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거고 필름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해서 미촬영되는 그 실수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리더 부분이 필름이 그렇게 했는데도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카운트도 안 올라가 있고 이 필름이 쭉 진행됐던 그 모습이 지금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필름이 제대로 감겼다고 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되면 이렇게 카운트도 안 나오고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셔터도 안 셔터가 눌러지나 안 눌러지나 제가 그걸 또 하도 이 카메라를 써본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셔터는 아마 눌러질 겁니다. 셔터는 눌러지는데 제가 그 편집할 때 확인을 해보고 자막으로 놓겠는데요. 요게 이렇게 그 실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에러가 난 거고 카운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된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만 하셔갖고 다시 재장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필름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해서 미촬영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훨씬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전자식 바디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코드 접점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필름 매거진실에 이 바코드 접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 접점이고 이 카메라에는 우리가 DX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인덱스 코드라고 그래서 이 198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983년 코닥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필름 메이커에서 이 DX 코드를 다 상용화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DX 코드에는. 근데 우리하고 관계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 카메라 오토 센싱 바 코드라고 그래갖고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하얀 그래프처럼 하얀 판이 있고 검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필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트수, 감도, 하여튼 이렇게 필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의 정보가 요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여기에 다 내장이 돼서 이 필름을 매거진실에 딱 집어넣으면 요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요거하고 요 접점이 딱 닿으면서 카메라에서 이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어갖고 카메라를 세팅을 시키는 감도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카트수가 설정이 돼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24카트든 36카트든 다 찍히면 자동으로 리와인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기본적인 카메라의 필름의 기본적인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해서 이걸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필름을 감도를 선택을 하면 그 감도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감도 다이얼을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 전자식 바디는 감도 다이얼을 일일이 다 맞출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셋업되고 또 다 촬영이 되면 자동으로 리와인딩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일단 필름 사진을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제품화되어 있는 필름 한 롤을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필름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서 사서 오는 게 배달, 쉬핑비까지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우리나라 국내는 총판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특히 필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누구 말 맞다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럴 때 필름을 더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지 비싸게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황당할 정도로 필름 가격이 올라갔는데 롤로 패키지로 만들어진 건 일단 비싸니까 100피드로 사서
감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상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감아서 파는 필름들이 있어요. 정품보다는 싸죠. 빈 매거진 필름통을 구해가지고 현상소 같은 데서 구해가지고 필름 감는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100피트를 집어넣고 내가 뭐 24카트든 36카트든 감아서 쓰게 되면 훨씬 경제적으로 그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닥 필름 똑같은 뭐 예를 들어 티맥스 필름이다 그러면 티맥스 필름 100피트를 사서 감아서 쓰는데 매거진은 뭐 이것저것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도 1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필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 DX 코드 여기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감도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정품 매거진 패키지로 된 걸 살 때는 이 DX 코드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또 다른 바코드가 뭐가 있냐면 매거진 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거진 바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코드라고 알고 있는 게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바코드가 있는데 이걸 우리 필름 사진에서는 매거진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뭐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면 이 필름의 화학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 현상하지 않습니까? 현상수에 옛날에는 뭐 QS라고 했습니다. 퀵 서비스 뭐 어쩌고 그래서 QSS라고 얘기를 했는데 줄여서 QS 그랬는데 그 또 뭐 45분 현상소 무슨 현상소 그래갖고 그 이게 소규모로 동네에 가면은 이런 현상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요즘 필름 사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소들이 또 꽤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상소에서 현상할 때 그 매거진을 필름 현상하려고 그 기계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기계에서 요 바코드를 읽고 그 필름의 데이터를 데이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필름의 정상적인 제대로 된 현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현상 데이터가 이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데이터가 들어져 있는 게 매거진 바코드, 그러니까 자동 현상할 때 사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위에 있는 게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매거진 바코드가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사진의 바코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미지 바코드예요. 칼라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필름이죠. 네거티브 필름. 네거티브 필름 밑에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한 형태의 문양들이 있어요. 뭐 커트수가 있고 이렇게 문양들이 있는데 요게 이미지 바코드예요. 이미지 바코드라는 것도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상수에서 현상하고 사진을 뽑아야 되는데 사진을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캐리어에 집어넣고 자동으로 뽑는데 그때 이 인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그 필름에 맞는 인화 데이터가 요 이미지 바코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화할 때 매거진 바코드를 현상할 때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는 촬영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 바코드가 사진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걸 우리는 DX 코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자식 바디에 사용할 때 이 DX 코드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